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하고 참교육을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X에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며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는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론, 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다.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속 시원합니다. 관련해 젠프의 부동산 필살기가 임박한 것 같은데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예. 보유세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결국 보유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예. 보유세까지 도입했는데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예. 그런 어떤 그 여론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유세 효능감을 느낄 필요가 예. 있습니다. 매달 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이 아니고요. 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럼 예. 효능감이 훨씬 커질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예. 왜냐면 세금의 이렇게 체감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시장에?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요? 특히 네. 강남 3구를 중심해서 매물이 네. 거의 뭐 지금 한 2, 3주간 네. 한 3천 건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럼 빠른 속도. 가격에도 실질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 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걸 정확하게 뭐 예. 측정하기는 아직 좀 짧은 시간이 예.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8% 이상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지 생각해 보세요. 예. 최근에 10억 원이 거래됐는데 예. 내가 집을 팔려고 할 때 보통 저 사장님 우리 집은 10억 5천만 원에 팔아주세요라고 하지. 예. 누가 9억 5천만 예. 원에 해주세요는 흔치 않은 예. 경우예요. 예. 근데 이게 나타나고 있다. 그 지점에서 예. 되게 중요한 예. 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이제 방향성이 생길 거냐면 예. 5월이 다가올수록 예. 매물은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아질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사는 사람들이 조급해질 수 있죠. 그래서 혹시나 호가가 예를 들어서 1, 2억 떨어졌는데 지금이 가장 저점인가? 그래서 또 여론이 막 전문가들이 또 예. 부추길 거예요. 예. 지금 막차입니다. 예. 원래 규제가 많을 때 사야 돼요. 예. 매물 나올 때 이걸 왜 사세요? 왜 안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수요가 붙어서 다시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예. 있는데 예. 지금 이런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다주택자의 출구를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 세금도 중과 안 하고 다주택자는 팔아요? 근데 조금 싸게 팔아서. 예. 근데 그게 무주택자가 삽니다. 그럼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요? 예. 이건 개인적으로도 예.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책적으로도 배려가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조급함을 없앨 수 있는 예. 후속 정책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예.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입법이 될 거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윤석열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더러운 이유는 쥐기현의 골 때리는 판결문 때문이었습니다. 사법 민주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준 판결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을 잊지 말고 24일 꼭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하게 희망하며 원활변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